안녕하세요, 로팡입니다. 한국에 창고형 약국이 등장했습니다. 약국계의 코스트코가 이제 코앞인가요?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형태의 매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새로운 컨셉으로 그랜드 오픈을 하니까 뭔가 새로움 때문에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매장에 다녀온 어떤 분의 후기를 보니까 20만원어치를 사버릴 정도로 가성비가 좋고 너무나도 편했고 앞으로도 자주 찾을 것 같다는 반응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러다 동네 약국 다 망하게 생겼다, 왕창 살 수 있으니까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빠르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달려보시죠. 창고형 약국은 이름부터 굉장히 혹합니다. 마트도 보면 대형마트, 할인마트, 식자재마트 이런 이름만 들어도 소비자들은 저렴하겠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런 명칭을 최대한 제재하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찰떡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약국계의 이마트, 코스트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반 약국보다 20에서 50% 저렴한 가격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면 1+1 같은 기획 제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많이 판매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을 할인 행사합니다. 형님들은 이런 약국이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마다하실 건가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겠죠.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 찾아봤는데 2,500가지가 넘는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 가방은 보관함에 맡기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고요. 비교적 작은 상비약이나 저가약은 동네 약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대였습니다. 단가가 있는 약들은 확실히 저렴한 편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필요한 약이 한두 가지일 때보다는 다량 구매를 해야 하는 분들, 거리가 있으니까 낮게 구매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평소에 구매하던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고 가서 비교해보고 구매하실 분, 또는 지역화폐를 이용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주말에 사람이 엄청 많다는 후기가 있으니까 미리 구매 리스트를 정리하시고 가시면 수월하게 바로 픽업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약국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아파트 상가권에 꼭 들어가 있고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게 동네 약국입니다. 1인 약사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대기업처럼 유통 과정에서 물량 협상이 불가능하겠죠. 저렴하게 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우리도 편의점을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을 똑같이 대형마트에 가면 당연히 저렴하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한번 가는 김에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를 몰아서 사오죠. 이런 최악의 대한민국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조금 귀찮아도 한 푼 두 푼 아끼기 위해 창고형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이나 오픈런 이벤트처럼 진짜 힙하고 매력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용 제품부터 건강식품, 간단한 편의소품까지 있으니까 매출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라는 네이밍은 약사법에 어긋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는 창고형 약국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바로 다이소 건기식 판매 갑질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다이소에 가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등장과 동시에 반응이 뜨거웠죠. 이러다 보니 즉각 판매를 중지하라고 입장을 냈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일반 대중적인 약국들의 가격이 비싸 보이겠죠. 결국 5일 만에 다이소 판매를 철회하는 곳들이 생겨납니다. 다이소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를 판매하는 것도 반대했는데요. 개인적으로 갑자기 필요할 때 편의점을 갔는데 약이 없으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통증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점에 필요한 제품이 없으면 약국까지 찾아서 가야 하니까 불편한 거죠. 새벽에 너무 아파서 약을 사러 갔는데 약국 24시는 솔직히 찾기 어렵잖아요. 다시 넘어와서 창고형 약국 때문에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는 전국 약국의 수는 2024년 작년 기준으로 25,000개가 넘습니다. 사실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한 달에 평균 26개의 약국이 새로 생기고 있는데요. 대학병원 근처만 가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이렇게 전국의 매장 수는 증가하는데 최근 3년 사이 동네 약국 폐업률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의 밀집 지역 또는 고령 약사가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이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추세가 젊은 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찾아봤는데 개국보다는 오히려 대형 약국 입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운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상권 분석도 해야 하고 타겟층을 고려해서 제품들을 구비해야 하고 무엇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작은 규모로 개업하려고 해도 최소 1억 이상은 필요하겠죠? 입지 좋고 좋은 지역에 내려고 하면 더더욱 비쌀 것 같고요.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싸게 살 권리입니다. 약국도 자율경쟁 시장에 현재 놓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물품인 거잖아요.
만약 창고형 약국 때문에 동네 약국들이 사라진다면 고령층이나 독거노인 또는 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찾기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약의 오남용 문제와 중복 처방 우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시대가 변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는 부모님 세대들도 동네 마트를 가는 게 아니라 쿠팡으로 시켜버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 중에 1시간은 쿠팡에서 쇼핑하시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남시에 있는 창고형 약국을 다녀오셨나봐요. 읽어드릴게요. 대형 마트처럼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제품을 고르고 담을 수 있었는데 평소에 제가 사는 가격보다 20% 저렴했습니다. 7명의 약사들이 있었는데 약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추천도 해줬습니다. 조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소비자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 김에 가족들한테 필요한 영양제도 사고 상비약까지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똑같은 영양제라도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컨셉이 너무 신기했고 여태 없었던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 찾아가신 분의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비상약 구비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주말 주차가 난리입니다. 주차하는데 30분 이상 걸렸고 겨우겨우 매장에 들어왔는데 구경할 틈이 없습니다. 매대 간격이 너무 좁아서 비교하며 구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꽉 차 있고 방송국에서 촬영도 많이 왔습니다. 겨우겨우 몇 개를 찾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진짜 막막할 정도로 줄이 길었습니다. 주말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 휩쓸려 다니느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말 방문은 비추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나 보네요. 주차장 줄 서느라 드는 기름값에 계산대 기다리는 시간을 더하면 동네에서 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습니다. 뭐 요런 입장의 글도 있었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약사의 입장은 이겁니다. 약은 쇼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을 고르는 단계부터 복약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용 방법과 부작용 정도만 설명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한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전문직의 나라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 약사 이런 전문직인데요. 이렇게 약국들의 편의점화가 된다면 약대의 전망도 조금 애매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창고형 약국 근처에 있는 동네 약국들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그렇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약국을 가는 일은 사실 갑자기 아플 때 또는 급할 때잖아요.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창고형 약국들이 계속 확장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의약품은 필요한 시기에 적정량이 사용되어야 하고 가격 경쟁만을 앞세운 의약품 판매는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품에 대한 신뢰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미국이나 호주 등 창고형 약국은 이미 예전부터 존재해 있었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어떤 쪽이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